이거 하나 2만 원인데 네. 500개 만들고 또 전단지 이것도 5만 장을 찍어가지고 기호를 넣으면 지금은 선거 쪽이가 아니라 선거 시작하면 되잖아요. 아, 네. 선거 때는 기호를 넣을 수 있는데 제가 선거에 요건에서 붙어서 이제 보이고 이걸 했으니까 이거 하나 드릴까요? 네. 그리고 이거는 연예인 예. 고맙습니다. 네. 여기 어디 갔어요? 카메라 왜 안 와? 아, 여기 있어요. 저기 뭐라고 그래요? 왜 어디 가셨지? 어디 밑에 내려가나 당기로 아직 오늘 대구에서 오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 진주. 진주. 아 어제 대구를 어제는 저기 부산이요. 대구는 안 갔어요. 네. 대구는 이제 되지도 않을 때라 여기 나와요. 되지도 않을 때인데 선생님 막 똑바로 그러고 막 부산은 근데 좀 요즘 부산에 좋아졌죠? 요즘 좋아졌어요. 예. 야, 빨리 오셨어 후보. 예. 많이 붙었다더라고요. 예. 가보죠 여기로. 저 우리 사진. 예. 예, 올라왔어요 방송. 썸네일. 안녕하세요. 모이님 안녕하세요. 이사님 반갑습니다. 얘기를 하지. 쪽으로 먼저. 네. 이건 누가 보는 거예요? 아, 제가 네. 비올백 드릴까요? 이렇게? 그거는 후보님이 메고 오시든지. 아니, 이거는 안 돼. 네. 다른 후보. 마실 거 좀 드릴까요? 아니 마이크. 마이크를 드려야지. 요즘 마이크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네. 작아요. 요즘 이게 여기 봐. 저희 여기 하나만 부르고 소리 질러도 되나요? 그거는 괜찮죠? 필요하지는 가능하죠. 이거 들까요 여기다? 그걸 봐야 이게 낫죠. 아니 이게 왜 이게 낫지. 이쪽이 낫겠네. 예, 이게 제가 낫지. 안정해 보여가지고. 그럼 아예 그냥 놓지 말까요? 아예 놓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왜 이렇게 바짝 와요? 나는 조금 적게 나오고 후보님은 크게 나오게 이러고 주로 불러나 이러면 얼굴 작게 나오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니 너 후보님보다 내가 더 크게 나오면 포인트가 안 잡혀서 바짝 앞으로 가세요. 네. 그래야 이게 저는 좀 뒤로 물르고 이래야 나는 이제 방송이 시작됐는지 한번 보고요. 찍어보셨어요? 아니요. 그렇게 찍는 거예요? 쇼츠 안 찍고? 시작했습니다 이제. 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130만 서울의 시청자 여러분, 우리 절박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200석을 넣지 못하면 윤석열의 거부권 때문에
또 국회는 식물 국회가 됩니다. 200석을 얻기 위해서 맨 앞에서 지금 전진해 나가고 계시는 대덕의 박정현 후보 오늘 서울에서 우리가 이 야밤에 인터뷰를 합니다. 야밤에. 낮에 하면은 이재명 대표에 붙여가지고 잘 알아서 저희가 특별히 이제 앞으로 새벽 1시나 2시 이럴 때 좋으네요. 다른, 후보들이 요새 안 오고 네. 특히나 인기 좋은 이재명 후보를 우리가 제낄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뿐이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대덕의 박정현 후보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제가 여기를 보면 되나요? 이 카메라를 보면 되나요? 여기를 봐야 되나요? 예. 그냥 가운데를 보면 되나요? 예. 여러분들 저도 박정현 후보를 처음 만나봤는데 네. 아주 똑순이 같은 분 같아요. 네. 확실하고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딱 나오는 분. 네. 먼저 박정현 후보가 누군지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모르기 때문에 네. 전 국민을 향해서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네. 가수 박정현하고 이름은 같으나 노래는 못하는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 후보 박정현입니다. 저는 대학 졸업하고 나서 한 24년 동안 시민운동을 했어요. 네. 첫 번째 10년은 대전 YMC에서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14년은 대전 충남 녹색연합이라는 환경단체 아시죠? 예. 환경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24년 동안 시민운동하면서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그 방향으로 나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학습하고 또 그 일을 추진했던 시절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2010년 민주당 비례로 대전광역시 비례의원이 됐고 2014년에는 지역에 나가서 당당하게 당선이 돼서 재선 시의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재선 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는 문제는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하지만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끊임없이 상대와 협상하고 연대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상생의 정치를 배웠고요. 2018년도는 대덕구청장에 출마해서 아주 그때 문재인 대통령 덕분에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당선이 돼서 지난 4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대덕구청장으로 활동을 했고요. 2024년 올해 우리 그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우리 실력 있게 잘 싸워서 검찰 독재 정권의 폭주를 멈춰야 되겠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대덕구의 발전, 좀 지체되고 있는 발전을 위해서 나서야 되겠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출마를 결심하고 지금 후보 등록 어제 했습니다. 후보 등록하고 열심히 지역을 누비고 있는 박정현입니다. 예. 본격적인 인터뷰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네. 우리가 위로해줘야 될 분이 있었어요. 네. 대덕에는 전 박영순 의원이 있었죠. 네. 그분을 지지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그분들이 마음의 상처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대한민국이 윤석열 정권 심판, 김건희 구속 이 절대절명의 네. 이런 우리가 사명을 띠기 때문에 네. 섭섭해도 힘을 모아서 이 박정현 후보를 당선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네. 그분의 우리 박정현 후보께서는 그 마음을 상하신 그분들 좀 위로의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저는 뭐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지역의 중요한 정치적 자산인데, 우리 당을 나가서 이제 새로운 미래에 입당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뭐 어쨌든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폭주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폭주를 막으려면 민주당, 야당의 힘을 모아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는 여기 저 프로그램을 애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 민주당 당원들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 당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바를 잘 실현하는 것이 정치인과 당원들이 함께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힘을 함께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승자는 네. 패자를 이렇게 보듬고 네, 위로하고 네. 또 그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달래서 네. 함께 바른 길로 나가는 게 저는 대인의 맞습니다. 예. 그 태도라고 저는 네, 보기 때문에 제가 그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일단 뭐 자기 소개에서 정치를 처음 하시는 분은 아니고 지금 대덕구청장으로서 많은 업적을 남겼다고 오늘 시장에 가서 제가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상인들이 말씀하시던가요? 네, 네. 박정현 후보 좋다고. 아, 진짜요? 얘기하고 예. 제가 오늘 시장에 가서 네, 중리시장? 비 맞는 가운데 비가 와가지고 막 오래 못하고 네. 그 시장 안에만 좀 돌았어요. 네, 우리 대표적인 시장이 중리시장입니다. 대덕에. 예. 뭐 손님도 없고 썰렁해서 네. 어떤지 모르지만 다들 제가 이렇게 기호 1번 찍어서 김건희를 특검합시다 하니까 전부 싫다는 표정하는 분이 거의 없었고 아, 네. 다 좋은 표정으로 봤습니다. 네, 네. 일단 자기 소개 이후에 이제 구청장 하시다가 좀 여러 가지 또 활동하다 네. 출마를 한 계기 네. 왜 박정현이 대덕구의 구현이 돼야 되는지 네. 출마 계기를 좀 말씀해 주세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세 가지, 가장 큰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윤석열 정부 2년 정말 도저히 우리 대덕구 주민뿐만 아니라 대전 시민,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민생은 내팽개치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오직했으면 유럽에 있는 어떤 연구기관이 한국 사회가 민주사회에서 독재사회로 가고 있다고 평가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반드시 막아내야 되겠다. 근데 우리 당에 많은 국회의원들이 계셨지만 윤석열 정부와 대차게 싸운 사람들은 또 많지 않았던 것 같고요. 이번에 경선 과정에서 그런 분들이 또 많이 물갈이가 된 것도 사실이고요. 박정현은 시민운동 하면서 정부와 또 열심히 대척점을 갖고 싸웠던 그런 기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실력 있게 잘 싸울 수 있다. 싸움도 실력 있게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사회의 국가 비전이 지금은 바뀌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산업화 시기가 이제 지났고, 우리 뭐 기후위기, 그리고 정부와 사회에 걸맞는 우리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산업, 노동이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정부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비근한 예로 아리백을 모르지 않습니까? 디올백만 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리백을 모르면 사실은 우리 국가의 경제가 출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국가의 새로운 비전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시민운동하면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가야 될 방향이 뭔지를 정확하게 캐치하고 그것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미래 방향을 잘 제시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출마를 결심하게 됐고요. 세 번째는 제가 대덕구청장 하면서 지역사회의 여러 발전, 성장, 주민 행복, 공동체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썼는데 근데 실제로 지금은 약간 그 성장이 지체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덕의 성장을 다시 한번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예, 뭐 정말 말씀도 잘하시고 딱 부러지는 이런 성격 같기도 합니다. 네. 예, 지금 어떤 분이 이제 박정현 후보한테 네. 나보고 기를 좀 짝짝 많이 주라는데 기 그러면 세계 최고의 반인반수 초심의 기가 제일 세다는 건 세계 언론들이 다 아는 그런 사실이라 오늘 제가 박정현 후보님께 네. 기를 쫙 불어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이렇게 번개가 막 이렇게 치는 그런 거 안 나오나요? 예. 예, 그 이제 대덕구청장을 여기서 이제 하시면서 네. 그 사실은 이쪽 지역 주민들은 네. 구청장이 뭘 하는지 잘 몰라요. 네. 아는 사람 알지. 네, 네. 박정현 구청장이 과연 뭘 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네. 있을 거예요. 네, 네. 출마하니까. 네. 특히나 이 대덕 유권자를 네. 위해서 내가 과거 구청장 때 네. 자랑할 만한 일들 네. 또 잘못한 거는 반성도 하시고 네. 함께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제가 5개 정도를 잘 했다고 생각하고요.
첫 번째는 지역화폐 아시죠? 예, 이재명 예. 대표께서 성남시장 할 때 더 먼저 만들었던. 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예. 아니 이재명 대표가 먼저 하셨죠. 제가 사실은 이재명 대표님을 단체장으로서 굉장히 롤모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그 시의원 할 때 그때 성남시장이었고 그때 지역화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보고 나중에 내가 단체장을 하면 반드시 저 정책을 추진하리라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대덕구청장이 되고 나서 제1호 정책을 대덕 1홈이라는 지역화폐를 만들어서 시행한 것이 제1호였고요. 그것이 대덕구 주민들한테 굉장히 효능감도 높고 우리 주민들이 대전시에서 제일 처음으로 우리가 지역화폐를 만들었다라는 프라이드도 만들게 했고요. 실제 골목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도 도움이 됐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가처분 소득이 조금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윤택함을 또 가져오기도 했던 제1호 공약 지역화폐 한 것이 가장 제가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대덕구가 이제 구청이 여기 오정동 요 끝자락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대덕구 전체로 보면 가운데가 연축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저기 수자원공사 있는 지역인데요. 그 연축에 구청을 옮기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잘 계획이 진행이 안 됐어요. 근데 제가 2018년에서 2022년 구청장 하면서 행정 절차는 다 밟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연축에다가 그 구청을 짓기만 하면 되도록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것이 저에게 가장 또 제가 자랑할 만한 거였고요. 세 번째는 주민자치 아시죠? 예. 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우리 동네 문제를 논의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상의하고 그 문제를 놓고 투표를 통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풀어야 될 과제를 선정하고 그리고 그 과제를 주민들이 스스로 이렇게 풀어보는 거를 주민자치회라고 하는데요. 제가 대전에서는 처음으로 12개 동 주민자치회를 만들어서 추진을 했고요. 지금 사실은 위기의 시대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변화의 시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변화의 시대에 정치만으로 되지 않고요. 행정만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가장 힘있게 극복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터전, 그런 기초를 만드는 것이 가장 또 제가 보람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네. 너무 많은 것들 얘기했나요? 아니요 괜찮아요. 네. 많이 하셔도 네. 되는데 그렇습니다. 네. 더 하실 거 있으면 네. 많이 네. 하세요. 나중에 네. 많은 분들이 또 보러 오고 네. 또 영상도 이렇게 네. 중간중간 잘라서 네. 좋은 말씀들은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 편집을 할 네, 예정이니까 네, 네. 뭐 가다가 잘못됐으면 컷 그러고 다시 시작해도 됩니다. 이거 네. 서울의 소리는 네. 방송사고가 경쟁력으로는 이상한 어려움이니까 네. 예, 그 세 가지가 가장 컸고요.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행정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특히 에너지 문제와 관련해서 쉽게 서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에너지 카페를 동네별로 몇 개 만들었고요. 그리고 우리는 산업단지가 다 있습니다. 대덕하면 다 연구단지가 있는 걸로 생각하시는데요. 연구단지는 유성구에 입지해 있고요. 저희는 산업단지가 다 있습니다. 대전산단, 대덕산단이 있는데요. 우리 산업단지가 제조업 기반이 되어 있고 영세산업단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 기후위기에 대항하는 재생에너지를 장착하지 않으면 앞으로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있을 때 대덕형 아리백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몇 개 기업에 태양광을 입혀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추진을 했고요. 지금도 그거는 조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국회의원은 지하철 장이 아니고 네. 지하철 의원이 아니고 네. 대한민국 국정을 돌보는 네, 그렇죠. 거거든요. 네. 이제 나중에 공약은 또 별도로 시간을 가지고 또 말씀하시면 되는데 이제 첫째 대한민국의 경제에 대해서 좀 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윤석열 정권이 탄생된 뒤에 경제가 특히 민생 경제가 네. 매우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시장에 가보면 또 오늘 진주, 부산 다녔는데 빈 임대를 써붙인 가게가 많아요. 많아요. 예.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윤석열 정권이 경제 민생 경제 파탄을 지금 네. 그렇게 했는데 그걸 회복하기 위한 어떤 좋은 방안 생각들 이제 이건 전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향한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일단 지금 우리 경제 폭망의 핵심은 이념 외교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본과 미국만을 위하고 실제로 중국 수출 우리가 가장 많이 수출하는 데가 중국이거든요. 예, 중국과 지금 벌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수출이 잘 안 되고 역전됐잖아요. 네. 그것을 되돌려 놓지 않으면 경제를 일으키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러시아하고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는데 우크라이나에 가가지고 그 편을 드는 거는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뭐 물자재, 자원 이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안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념 외교를 벗어나서 실리 외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가장 우리 경제를 살리는데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들어가면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 자체를 바꾸도록 하는 것이 지금 가장 핵심적인 일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전 세계는 기후 경제를 지금 전환하고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는 아리백도 잘 모르고 에너지 전환에 대한 관심도 지금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들이 미국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새로 바뀌는 기후 경제를 우리 대한민국에 잘 장착하는 거.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했던 그린 뉴딜을 새롭게 버전업해서 그린 뉴딜 3.0을 추진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핵심적인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민생 경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아까 지역화폐 말씀드렸는데 일단 급한 불은 좀 꺼야 되니까 지역화폐 예산을 중앙에서 좀 더 많이 만들어서 지역으로 내려보내서 우선 골목 경제를 좀 살려내는 그런 일들을 해야지 될 것 같고요. 지금 기후 경제가 바뀌면서 새로운 일자리들도 많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 일자리를 개발하는 것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역은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기업에서는 하기가 이제 뭐 생산성이나 그 이익이 안 나기 때문에 못하는 건데 실제 지역사회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일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소소한 보육, 돌봄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한다면 지역사회의 연대 그리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훨씬 도움이 될 텐데 지금 사회적경제기본법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에 들어가면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만들어서 특히 수도권 외에 지역사회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예, 지금 이제 대한민국은 이제 4대 강국 네. 다 주변을 네. 에워싸고 있고 그래서 새치혀로 100만 대거를 물리치는 소가 한쪽 언덕의 풀만 먹는 게 아니고 네. 양쪽에 풀을 다 뜯어먹어야 맞아요. 배가 부른 네, 것이 네. 어쨌든 대통령은 외교를 잘해서 네. 지금 사회주의 국가라는 중국, 러시아, 베트남의 우리 무역 네. 어떤 수출이나 수입 양이 거의 절반 네, 차지했는데 네. 이게 타격을 받음으로써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윤석열 정부의 이제 경제 어떤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꼭 해야 될 일과 경제 부분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나씩만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념 외교 지금 하지 말아야 됩니다. 실리 외교로 외교의 정책 방향을 바꿔야지 되고요. 지금 사실 일본에 거의 종속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저기 보니까 승일이냐 이번 선거가 한일전 승일이냐 숭일이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저희가 이거 네. 가지고 왔죠. 네, 네, 예, 네. 승일이냐, 예. 숭일이냐, 네. 이거 일본하고도 뭐 잘 지내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오늘 뉴스에 보니까 내년 일본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는 교과서로 전반적으로 바뀐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를 지금
대한민국 외교부나 대한민국 정부가 강력하게 비판하고 반대 의견을 내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지금 그건 후보님이 잘 모르시는 거예요. 네. 예, 윤석열의 어떤 인식은 자기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저희 일본 대통령으로 인식해서 네. 예, 지금까지 해나온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일본에 항의 한마디 못하지 않아요. 참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직도 윤석열이 진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서울의 전략분석팀에서 분석 네. 결과 윤석열이 펼치는 모든 정책은 일본을 위주로 네. 펼쳐왔지 대한민국을 위주로 펼치지 않았다. 네, 맞습니다. 그런 네. 결론을 네. 내기도 했습니다. 네. 예. 제가 좀 과장됐다고 하시는 분은 그것도 인정을 하겠지만 윤석열 본인 자체 제가 2008년도에 이명박을 뼛속 깊이 친일 이 물이 가득 차 있다. 네, 네. 이제 이명박이. 네, 네. 근데 윤석열은 골수 깊이. 네, 더 심각하게. 예. 가득 차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경제 부분에 그렇고 이제 지금 이 얘기는 외교 부분, 일본 부분의 문제가 심각하죠. 네.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총선은 한일전이다. 일본이냐, 네, 네. 일본이냐, 네. 일본이냐, 일본이냐. 일본이냐, 일본이냐. 그리고 승일이냐, 네. 숭일이냐. 네. 독도냐, 다케시마. 네. 안중근이냐, 이토 히로부미냐. 네. 이런 어떤 좀 극단적인 구호까지 만들어서 네, 네. 지금 우리가 캠페인을 벌리고 네.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번 의제인 것 국교에 같습니다. 주시면 예. 이렇게 굴종 유교에 대해서 어떻게 바로 잡아야 될지 좀 비책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비책을 좀 알려주셔요. 예, 비책을 좀 알려주세요. 아니 정말 그 윤석열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왜 예전에 아버지 따라 일본에 갔는데 일본이 그렇게 좋아 보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추억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한국 사회는 일본보다 더 뛰어난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것을 제대로 못 보는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을 보지 못하고 외부에 있는 좋은 점만 이게 추구한다면 실제 우리 안의 성장이나 우리 안의 발전에 저해가 되는 거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꼭 총선에서 야당이 이겨서 윤석열 정부의 그런 반국가적인 외교, 친일, 친미 외교를 좀 스톱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국회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네. 민주당이나 어떤 그 야권에서 네. 들어가시는 분 여러 이제 야권 정당들이 생겼잖아요. 네. 똑같은 마음으로 일본의 어떤 굴종 요구뿐 아니라 국익 차원에서 맞습니다. 저기 독도가 다케시마가 되고 동해가 일본해가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위안부 부분, 징용 부분 등등 현안들이 많이 있고 아까 말씀했듯이 2008년 이명박이 네. 대통령 당선되고 일본 수상을 만나가지고 일본 수상이 그랬잖아요. 그 전까지는 독도를 일본이 자기 땅으로 안 가르쳤단 말이에요. 네. 근데 독도를 초등학교 교과서에 일본 땅으로 가르치겠다니까 이명박이 지금은 때가 아니다. 기다려달라 해가지고 저희가 소송도 하고 네, 요명을 네, 상대로 네. 했는데 그 한 3년부터 독도를 일본 풀리기 땅으로 시작했죠. 가르치기 네. 시작해서 네. 이제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 뭐 국방백서까지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지금 되고 아예 표기를 안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 그 위상이 우리나라 유교부 장관 면전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해도 항의 한마디 보다는 정말 우리 국민들이 주권 국가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번 선거는 굴종 그 유교를 윤석열 정권에 바로 잡는 그런 계기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시 한번 국회에 들어가시면 네. 누구보다도 맨 앞에 서서 알겠습니다. 윤석열의 친일 매국 정책을 바로 반대하고 네. 바로 잡으실 네. 그런 결의가 되어 있는지 네. 결의의 말씀 하나 해주세요. 네.
반드시 주권 국가의 반주권적인 행위를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바로잡고 주권 국가로서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외교를 문재인 대통령 때 얼마나 잘했습니까? 자랑스러운 외교 그리고 국제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전 지구적인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외교를 펼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건데요. 잘 될라나 모르겠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잘 바뀔는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더 이상 우리나라를 망신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그리고 지구의 한 구성원으로서 지구의 역할을 우주의 역할, 지구 안에서 대한민국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민주당이 집권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상황 이제 외교 문제 근데 안보 부분에서 이 내용 한번 들어보시고 가죠. 이게 지금 공무원 뭐 교육개발원장 김채환인가 한 얘기인데 들어보셨어요? 못 들었어요 최근에. 한번 들어보세요. 끔찍합니다. 한번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대통령께서는 지금 전쟁을 생각하고 계신다. 그 생각을 하신 지가 이미 상당히 오래됐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오랜 구상이자 결단이었던 것인데 아직도 그 뜻을 이해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거는. 네, 이렇게 대통령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런 걸 공공연히 이제 이걸 영상으로 올려놨는데 이게 지금 여기 보다시피 저희가 이것도 이제 만들어 왔거든요. 이거 전쟁이냐 평화냐. 네. 지금 우리가 경제는 무너져도 전쟁은 평화는 또 안 되잖아요. 평화를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평화를 무너뜨리면 경제는 자동으로 무너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 평화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 부분이 또 이번 국회가 할 하나의 우리 민족을 구하는 길로 저는 보고 있는데 지금 뭐 대통령 윤석열 그 고위 공직자들이 자유북진 통일 세미나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막으려면 또 그뿐 아니라 천공과 김건희 씨가 2025년 10월에 통일시킨다고 장담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어이없는 것들을 아는 분은 알고 모르는 분 모르는데 저희 서울의 소리는 모두 알기 때문에 걱정이 큰데 이번 22대 총선에서 승리를 해서 이런 어떤 전쟁을 지금 생각하는 이런 무리들을 싹 쓸어버려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그 사실 민주당이 그 한참 전부터 우려는 윤석열 대통령이 남북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면서 이것을 선거에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께서 여러 차례 모두 발언을 통해서 경고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지혜로우시고 그간의 정권에서 선거 때나 이 정부가 분리할 때 남북 문제를 활용했던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이런 문제가 혹시 불거져도 그것에 대해서 동요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다수 국민들이 아시는 것처럼 평화가 경제고 평화가 민주주의고 평화가 밥입니다.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민주당의 일원으로 그리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이번 22대 총선에 출마하신 민주당 후보들한테 제가 정말 간곡히 호소드리는 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어린아이들 또 군대 간 부모들 생각해서라도 전쟁의 전자도 안 나오게 다른 건 다 허용하더라도 이것만은 안 된다고 꼭 좀 막아주십사 간곡히 제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살 만큼 살아 죽어도 되는데 길거리 가다 보면 우리 청춘 남녀들 커플들 사랑의 눈빛으로 지나가는데 우크라이나나 저기 가자지구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비참함은 정말 직접 경험하지 않아서도 끔찍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국민의힘을 많이 지지하는 노인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분들이 경상도의 노인분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가짜뉴스다. 네. 오늘도 갔더니 뭐 이재명 언론하는데 요것만은 된대요. 전쟁을 얘기해서 전쟁이 벌어지면 당신의 자식 손주들이 맞아요. 예, 네. 죽을 수 있다. 네. 이러면 좀 움찔한다는 얘기를 내가 저 창원에 우리 아는 저 노인분한테 그저께 들었어요. 네. 그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네, 네. 지금 전쟁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방송을 안 들어가지고. 뭐 알게 예, 모르게 예. 있는 분은 그렇겠지만 네, 네. 저희가 꼭 막아야 될 네, 전쟁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네. 이제 정말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네. 이제 그런 본격적인 제가 질문을 네.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어떤 정권입니까? 검찰 독재 정권이죠. 그러면 검찰 독재 정권은 누가 독재를 하게 만듭니까? 그 뭐 윤석열 우리들. 예, 윤석열과 특수부 그들 예, 검사들이죠. 특수부 검사들. 그런데 지금 대덕에 네. 출마한 예. 이 무도한 검사가 있다는데 제가 아까 사무실 찾아가려다 너무 늦게 와가지고 못 갔어요. 이거 끝나고 찾아갈지 모르겠어요. 네. 이 검사가 악행을 무지히 저질렀다는데 이 팩트에 의한 네. 그 검사가 저지른 악행만 꼭꼭 집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일단 상대 후보는 이제 특수부 검찰 출신이고요. 몇 가지 이제 검찰 있을 때 김상곤 교육감님 아시잖아요. 네, 김상곤 교육감님을 수사했고 아마 뇌물수수로 수사를 했죠. 예, 예. 근데 나중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표적 수사에 따른 의혹이 지금 굉장히 짙고요. 그리고 박연차 회장님도 비슷하게 표적 수사를 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그 우병우 민정수석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분과 같이 일을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 형님도 조사를 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조금 상대 후보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팩트 체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런 정도는 지금 드러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박연차 사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까지 몰아가는 네, 네. 이 사람이 여기에 연루된 건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네. 박연차 회장 지금 노건평 네. 노무현 대통령 형이 이제 구속되는 사건도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이명박이 이제 박연차 회장을 탈탈 털어가지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그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거기까지 이 사람 이름이 누굽니까 도대체? 아니 뭐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이름은 알아야죠. 이름은 예, 박경호 후보입니다. 예. 박경호 후보. 예. 이름은 순하게 생겼는데 왜 검사로서 그럼 박연차 회장 사건 김상곤 네. 교육감 네. 그러면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일과장 윤석열 대통령도 네. 과거에 같은, 중앙수사부 예, 중수일과장 했는데 네, 네. 그 명함을 가지고 그 장모 내가 명함도 가지고 있어 네, 네. 최은순이 그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예. 우리 차이가 네, 검사다. 예. 그러면서 사기를 3억 친 일이 있어서 그 가족이 한 분은 돈 받으러 다니다가 네. 급사하시고 그 아들은 아파트에서 투신자설은 이거 그분들이 지금 공개를 꺼려가지고 네, 우리가 보도를 네. 못하는데 예, 다 예. 인터뷰 해놨어요. 네, 네, 네. 이 중수일과장 네. 명함은 윤석열 명함을 제가 한 장 가지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더군다나 우병우가 그 자리를 물려받았으면 네. 우병우보다도 선배네요. 그거는 제가 한번 사실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확실히 네. 이름이 누구요? 박경호 후보입니다. 박경호. 예. 예, 한번 우리 아니, 근데 서울의 여기- 소리 애청자 아니, 여기 박경호 예. 치면 나오잖아요. 시청자 내가 여러분들께서 박경호가 수사 한번 벌려주세요. 네티즌 수사대가 수사대를 한번 가동시켜 주세요. 한번 가동해서 예. 박경호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고 네. 얼마나 또 악행을 저질렀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예. 공과 과를
낱낱이 여러분들이 좀 밝혀주시기 네, 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좀 정보를 주십시오. 아니 근데 전혀 모르세요. 아이, 너무 고정- 순하시다. 나 같으면 상대 후보 약점부터 깼는데 이렇게 정말 이렇게 순진해가지고 이 무도한 윤석열 정권과 싸울지 좀 더 독해지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박경호라는 지금 국민의힘 후보는 검사 출신으로 여기에 네. 공천을 받은 겁니까? 네, 검찰에서는 2013년도에 이제 나와서 변호사를 오래 했고요. 네. 예, 작년에 지역위원장으로 뭐 됐죠. 이번에 예, 경선도 안 하고 그냥 경선했어요. 거기 했어요? 예, 경선했습니다. 예, 네. 경선해서 이겼는데요. 예, 박경호 네. 나무위키를 보면 박경호가 누군지 나오는데 네, 네. 예, 굉장히 저는 오늘 처음 들었어요. 박경호가 여기 네. 국민의힘 후보인 줄도 모르고 아니 왔는데. 대덕구에서도 잘 모릅니다. 그분은 아, 대덕구에서 뭐 사는 경험이 있으신 네. 분도 아니고 대덕구에서 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어느 날 갑자기 대덕구로 왔죠. 왜냐면 용산에서 내리 꽂았나요? 뭐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죠. 근데 지역 이거 주민들은 그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우리 순진하신 우리 후보님께 제가 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용산에서 내리 꽂았다. 네. 저기 해운대 갑에 주진우 네, 검사 있잖아요. 네, 거기 갔다 왔습니다. 네, 네, 네. 이 주진우라든지 이런 검사를 내리 꽂을 때 네. 그게 누가 결정했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 권력순 1위 네. VIP 영순위가 있죠. 영순위인 김건희입니까? 아니면 두 번째 순위인 윤석열이나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모든 권력은 김건희로부터 나온다. 윤석열은 그 권력, 김건희의 권력을 보호해주는 이런 사람에 불과하다. 네. 이게 거짓말이면 나를 좀 고발하세요. 법정에 가서 아니 우리 증거를 대표님 내가- 고발 많이 당하셨잖아요. 아니 안 해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네. 내가 팩트에 의한 바른 소리만 하니까 네. 아직까지 압수수색 한 번도 안 당하고 아, 그러셨어요? 기소 뒤서 재판도 한 번도 지금 네. 걸리지 않았어요. 저는 고발 많이 당하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근데 많이 아니군요. 당해도 그건 저기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제일 많이 당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피해자입니다. 저는 엄청 수십 번의 고발. 제가 전과가 한 5, 60번 되고요. 네. 벌금만 해도 1, 2억 정도 네. 된 걸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김경호 후보가 김경호 아니고 박경호. 박경호, 예. 박경호 후보가 예. 검사 출신으로 상당히 박연차 네. 노무현 대통령 사건 그 외에 김성군 교육감 수사했는데 네. 김성군 교육감은 무죄가 나왔어요. 네,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네. 어떤 그런 책임도 좀 져야 네. 되잖아요. 네. 법적인 책임이 아니라 네. 도덕적인 이런 책임이라도 져야 되는데 사과했대요. 무죄 나와서. 아이고 했겠어요? 예? 안 한 걸로 내가- 추측됩니다. 예. 내가 확실히 알아보고 김성군 교육감 네. 사건에 무죄가 나왔으면 내가 다음 대전에 오면 네. 가서 난 기자잖아요. 네. 서울에서 우리 백은종 기자니까 김성군 교육감 사건 무죄 나왔는데 네. 그걸 수사했던 검사로서 사과 좀 하십시오. 네.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네. 하겠습니다. 네티즌 아무튼 수사대에서 많이 정보를 알려주십시오. 네. 그래요. 우리 후보님은 남을 비판하는 걸 매우 어려우시는 그 충성도 분의 기질이잖아요. 양반의 기질이 네. 지금. 하여튼 윤석열, 김건희 정권과 싸우려면 독해져야 된다는 네.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지금 우리나라 민생을 내팽개친 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네. 심판이 높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어떤 검사 출신이 대통령이죠. 네. 근데 민생경제 살렸습니까? 못 살렸습니까? 아, 죽였죠. 그 근데 최근에 대덕구에 검사 네. 출신 국회의원이 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니, 윤석열과 다름없이 검사 출신인데 대덕의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을지 네. 이거는 윤석열을 보면 네. 한동훈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덕 주민들한테 검사 출신은 아직 그 경제를 살리지 못했다. 네. 이런 그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습니다. 네, 아니 윤석열 정권 2년을 보셔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난 2년 동안 민주주의는 후퇴했고 경제는 폭망했고 민생은 파탄 지경에 이르렀고 평화는 지금 백척간두에 지금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2년을 앞으로 남아있는 3년 동안 계속 무슨 말씀을 진행시키실 3년 겁니까? 3년 못 기다린다니까. 네, 진행시키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검찰을 오래 했고 주변에 거의 주요 요직에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근데 검사들은 아시는 것처럼 과거를 단죄하는 사람이지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대덕도 지금 미래를 개척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과거를 단죄할 검사 출신이 필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요 요즘 거리에 나가 보면 그 주민들 중에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검사 출신이라며 그런 사람이 되면 되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덕구 우리 국민들께서도 미래를 열어갈 박정현을 반드시 선택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솔직히 검사 출신들이 정치를 해서 성공적으로 잘 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없죠? 예. 예,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저는 기억이 안 나요. 네. 예, 검사는 오직 피의자만 취조하듯 네.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죄를 더 많이 줄까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윤석열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어떻든 이재명 또 송영길, 네. 조국 등등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정치 탄압해서 별건 수사를 해서 구속시킬까. 네. 밤낮으로 그러면서 결국 송영길 전 대표는 구속이 됐고 이재명 대표는 지금 수많은 재판을 받고 있는데 왜 이 주가 조작, 명품 뇌물, 학력 위조 네. 등등하고 이 위에도 지금 최은순 감옥 가 있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10원 한 장 피해준 일 없다는 최은순이 저희가 고발을 해서 네. 감옥 우리가 정대태 회장이랑 보냈습니다. 야, 뭐 한 번은 3년 보냈다 그건 무죄가 나와서 또 이상하게 돌아갈 건데 이런 어떤 김건희 심판론 이걸 들고 지금 경상도 쪽에 부산, 울산 진주를 돌아놓고 아까 시장에도 이거 들고 네. 근데 지금 사람들은 윤석열보다 김건희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신 분이 많은 것 같은데 네. 우리 후보님은 김건희의 특검 해야죠. 김건희의 명품 수수 해야죠. 조사 수사 해야죠.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김건희 특검법이 이제 어쨌든 되지 않았고 민주당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2대 국회가 되면 바로 특검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홍영표 대표가 원내대표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들어가면 힘을 보태서 명품백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리고 23억 주가 조작으로 23억을 벌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라고 안 하면 요새 혼난다면서요? 여기는 방송위원회에서 제지를 안 하니까 그냥 김건희 씨라고 해도 되나요? 아니, 그냥 김건희 그래도 돼요. 예. 건희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예. 서울의 방송은 네. 권력 순위 영순위라 누가 못 건드리니까 네. 마음껏 하시죠. 예, 김건희 씨 특검을 반드시 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김건희는 지금 국민 한 75% 이상이 비호감이고 네. 윤석열은 약 6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저께 이제 부산 수영구의 주진호 검사 네. 맞붙은 이름은 내가 잃어먹었네. 그분하고 또 해운대 의뢰 그분 둘은 이 당선되면은 윤석열 탄핵을 바로 발의하겠다. 네. 그리고 김용민 후보나 박지원 후보도 이제 선언했잖아요. 근데 우리 후보님은 그때 당선되면 국회 들어가면 윤석열 탄핵안 발의에 어떻게 앞장서시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 부분은 이제 민주당에서 잘 해나갈 거라고 네. 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런 탄핵이 될 만한 위법 행위는 수도 없이 봤는데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최상병 수사 외압 사건이 진상이 밝혀지면 또 다른 국면이 전개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22대 국회 처음 들어가서 또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뭐 오는 28일 날 네. 선거가 시작되죠. 밤 11시에 서울에서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오랫동안 준비한 윤석열과 김건희와 천공 네. 이 만남 네. 이게 지금 예고편 올라가 있습니다. 네. 아주 충격적이고 특히나 기독교인들은 과연 이게 네. 그 10계명 있잖아요. 네. 성경에 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했는데 네. 이렇게 사이비 무속인과 연결된 부분에 또 많이 분노하실 거라고 네, 봐요. 네, 네. 꼭 그날 오는 28일 밤 11시에 네. 듣도 보도 보던 일들이 지금 저희 서울에서가 보도를 할 예정이다. 지금 준비 끝나고 예고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네. 많이들 3월 28일 날 여러분들 많은 시청을 바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박정희 후보가 지역구를 위해서 뭘 할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네. 결국 당선되려면 지역구에 유권자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정치, 국방, 외교 부분 얘기를 했는데 네. 지역구민들한테 박정희 후보만의 강점이 뭔지 확실하게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강점이 세 가지죠. 네. 일단 대덕의 구석구석을 잘합니다. 우리 농담에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얘기가 예, 있잖아요. 예, 잘 알지 못하면 대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굉장히 피상적으로 파악이 되고 그러다 보면 그 해결을 위한 솔루션도 제대로 못 냅니다. 그래서 저는 대덕의 구석구석을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대덕구청장을 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중리동 갔는데 뭐 일 잘했다는 말씀 들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표 여러 표 네. 얻고 왔어요. 네. 그래서. 실력이 검증됐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주민들이 잘 아시면 안심하고 신뢰해서 그 사람을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선택의 신뢰를 제가 갖고 있고요. 세 번째로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끊임없는 학습과 그리고 그 내용들을 현실화하는 일들을 저는 누구보다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위기의 시대에 그 위기를 극복하는 솔루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장점이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대덕구 성장을 촉발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는데 네. 이제 좀 대덕 유권자를 향해서 일장 사자우 연설을 좀 해주시면 또 그건 우리가 별도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네. 하겠는데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뭐 저는 예. 이제 빠지고 네. 이 원고도 없이 그냥 하겠습니다. 네. 예, 예. 이제 해도 되나요? 네. 네. 예. 하다가 중단해도 돼요. 네. 편집하면 되니까. 네. 예. 예. 존경하는 대덕구 구민 여러분, 이번에 국회의원, 대덕구 국회의원 후보로 나온 박정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대덕구 구민 여러분, 윤석열 정부 지난 2년 행복하셨나요? 살만하셨나요? 앞으로 남아있는 3년 어떻게 기대가 되시나요? 보통 그냥 견디고 살만하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마트에 가서 파 한 단, 대파 한 단을 사면서 875원의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어제 그래서 우리 동네 슈퍼에 가봤습니다. 875원에 파 한 단을 살 수 있는지 가봤는데 파 4쪽이 2,200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민생 현장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우리 주변에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심기 관리하느라고 만들어 놓은 실제 물가 제대로 실제 가동되지 않는 물가를 그렇게 갖고 민생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 믿고 계속 대한민국을 맡기실 수 있을까요? 이번에 4월 10일 날 선거는 민주주의,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파괴되고 있는 우리 경제, 폭망하고 있는 민생을 바로 세우는 그리고 남북 문제를 제대로 세워서 평화를 지켜내는
그리고 대한민국을 예전처럼 선진국, 정말 모두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선진국으로 이렇게 세우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4월 10일 대덕구민이 박정현을 선택한다면 윤석열 정부에게 회초리를 들어서 국정 운영의 방향을 바꾸게 될 것이고 결국 그것은 대덕구민의 승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심판해 주십시오. 심판해 주시면 바뀝니다. 바뀌면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민생이 회복됩니다. 평화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대덕구민의 심판이 대덕구민의 승리, 대전시민의 승리, 대한민국의 승리를 이룩할 겁니다. 4월 10일 박정현의 선택이 대덕구민의 승리, 우리 민주주의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시에서 네. 퍼포먼스 네. 좀 하나 네.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번 선거는 한일전이다 이렇게 써 있죠. 네. 여기는 전쟁이냐 평화냐. 네. 이제 이걸 이렇게 내리고 제가 이제 1번을 해주세요. 네. 1번. 네, 1번. 아니 예를 들어 이제 이거 어때요? 네. 1번 민생경제 회복 그러면 나는 2번 민생경제 파탄. 네. 1번 평화 그러면 난 네. 2번. 네. 그다음에 1번 승일 그러면 난 2번 숭일. 네. 1번 독도 그러면 나는 2번 다케시마. 그다음에 1번 동해 그러면 나는 1번에. 그다음에 1번 안중근 그러면 난 이토 히로부미 이렇게 해서 너무 많아서 못 외워. 한 대씩만 해주세요. 두 개씩만. 네. 아니 하고 네. 또 물어보고 해도 네. 돼요. 예. 이게 다시 편집할 거니까. 네. 자 그러면 맨 처음 이번 총선은 한일전이다 이렇게 같이 갑니다. 네, 맨 처음. 네. 자 시작. 이번 총선은 한일전이다. 자 1번 이제 1번 뭐라고 했죠? 민생경제 회복. 예, 1번 민생경제 회복. 2번 민생경제 파탄. 1번 숭일 평화. 다시 1번 평화. 2번 전제 1번 승일. 승일. 2번 숭일. 일본 승리부터 다시 하자. 예. 다시 1번 숭일부터. 예. 그다음 독도. 독도. 예. 1번 승일. 2번 숭일. 1번 독도. 2번 다케시마. 또 그다음 있어요? 동해하고 안중근. 1번 동해. 2번 일본에. 1번 안중근. 2번 이토 히로부미. 와. 와. 재밌네요. 예,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박정현 후보 모시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뭐 소리에서 인터뷰를 해서 선거에 어떤 큰 도움이 되든 안 되든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 영상을 좀 박정현 후보 알리는 영상들을 좀 홍보 좀 해주시고 특히나 이번 대덕에 상대 후보가 무도한 검사 출신 윤석열의 중앙 수사 특수부 검사 출신이랍니다. 이 사람한테 우리가 지면은 또 검사들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저기 부산의 주진호 검사 출신 또 여기 이름이 누구죠? 박경호 검사 출신 이런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먼저 큰 표차로 우리가 이겨야 될 거 네,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화이팅 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예,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이제 우리 내일이 3월 23일 안중근 의사 순국 일입니다. 네. 예, 그래서 내일 나는 효창원에 오후 2시에 안중근 의사 추모식에 참석을 하고 또 뭐 내일 11시에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많이 바쁩니다. 선거가 지금 이제 20일도 안 남았는데 여러분들 이번 선거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운명이 걸린 선거라고도 보고 전쟁도 막아야 되고 경제도 또 파탄난 경제도 회복해야 되고 또 굴욕적인 일본한테 지금 독도까지 뺏기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막아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박정현 후보 제가 오늘 처음 봤는데 정말 일 제대로 할 것 같은
그런 후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히 대덕구에 사시는 분들 아까 시장을 좀 돌아봤는데 인기가 좋더군요. 다들 1번 찍는다 했으니까 윤석열 심판을 위해서 기호 1번 대덕의 박정현 후보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주시려면 놔두고 가고 이거 네. 이거는 성공금 인권에서 받은 거라 수고하셨습니다. 네. 필요할 때만 쓰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거 우리 돈으로 다 한 거라 그렇게 들어가시면